이런 얘기 하면 막 혹하죠? 혹하는데요. 네. 여기 이름부터 좀, 와, 그때 샀으면 대박을. 이번에 그 미국 히든 유망주 25. 네. 25개 종목을 뽑으셨는데, 네.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좀 어떤 기준에서 좀 이걸 좀 픽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러셀 2000. 음. 미국의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고 상장되어 있는 주식만 해도 NYSA하고 나스닥을 포함한 7,000개가 넘는단 말이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P 500을 제외하고 어떤 기업을 소개할까? 제가 사실 그러니까 기준은 러셀 2000 기준으로 뽑았고요. 근데 왜 그럼 작은 기업들을 뽑았냐? 이거는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무리 매일 애플이 좋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좋다, 테슬라 유망하다 말씀을 드린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거 말고 요런 걸 찾으시니까. 다른 것 좀 줘, 나만 알려줘, 뭐 이런. 그래서 사실 지난 2020년에 그 미국 주식 스몰캡 인사이드라는 책을 처음으로 냈던 게 그런 기획 의도에서 냈었어요. 근데 한번 써봤는데 1년 걸렸거든요. 그때 책 내는데.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그때도 사실 러셀 2000을 기준으로 해서 정보를 뽑긴 했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넘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기업들은 중소형주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정말 힘들게 뽑았고요. 근데 다행히 그 기업들이 현재 수익률이 지금까지 계속 좋게 이어져 오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대형 기업 말고도 또 중소형 기업을 좀 발굴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사실 새가 빠지게 이게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떻게 보면 머니네버 슬립의 경쟁 채널이기도 하지만 월가워즈, 네네. MTN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가워즈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우리 담당 PD분하고 우리 앵커 2분, 세 분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제가 작년 겨울에 이런 책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꼬셨죠. 그랬더니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쉽게 6개월 만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일단 러셀 2000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 네 사람의 저자가 다 관심사도 다르고 또 연령대가 되게 다양해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해서 좀 다양한 섹터의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책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말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을 뿐더러 이런 기업들이 정말 있구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도 많이 넓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책 좋아하는데요. 이게 내가 이걸 투자해야겠다 해서 보는 사람들이 또 있겠지만 네.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면 그 문화 속에서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 이전 책에서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언제 픽했냐면 2019년 8월에 뽑았어요. 와, 그때 샀으면 대박을 냈을 때 팔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책 목표는 2019년 연말에 내는 게 목표였는데 책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겨우겨우 종목을 2019년 말에 확정을 하고 2020년 그럼 3월까지 좀 써보자. 그래서 열심히 썼죠. 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라고 뭐 영상을 통해서 뭔가 한대. 그래서 이런 게 미국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더니 얘가 터졌죠. 우리가 책을 조금만 빨리 썼으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근데 이건 우리의 운은 아니구나, 우리의 타이밍은 아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스몰캡을 잘 발굴하면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번에도 그런 생각에서 준비를 했고요. 이 책에서 이제 25가지 기업이 있잖아요. 네. 한 3개 뽑아볼까요? 3개. 안 팀장님이 좋아하는 종목, 기업. 뭐 투자가 아니라 좋아하는. 네네네. 일단은 책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종목입니다. 무슨 종목이냐면 타이어 회사. 타이어 회사? 네. 좀 진부한 것 같은데? 진부하죠. 진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회사가 왜 중요하냐? 이유는 전기차라는 트렌드의 변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운전 자주 하세요? 지금 매일 출퇴근하세요? 아니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주말마다 거의 운전을 하죠. 주말 이용하시면. 그럼 대중교통이면 버스, 지하철? 둘 다. 둘 다. 네. 혹시 댁이 어디시죠?
저는 성남. 그러면 경기도라는 표현이 갑자기 나오기가 좀 이상한데 성남에서 동네에서 버스 타실 때 있어요? 있죠. 가끔 있죠. 네네네. 버스 가끔 동네에서 타세요? 서울 버스는 정말 얌전해요. 맞아요. 네, 동의합니다. 성남 사실 이런 얘기는 경기권 되나?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네. 야 이건 무슨 드라이버 네. 무슨 경주하는 것 같아요. 버스 경주.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경유 버스와 최근에 전기 버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이어가 다르다. 타이어가 다른 것도 있는데 네. 우리 내연기관이라고 하죠. 엔진이 있는 차들은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해당되는 그 힘이 구동이 엔진을 통해서 바퀴축에 연결되는 데까지 시간차가 발생해요. 근데 전기차는 이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전기버스 타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버스가 울컥울컥해요. 밟으면 기사분이 엑셀 밟잖아요. 차가 달려나가요 진짜. 그러니까 내연기관처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휙! 그래서 사람들이 쏠려요. 맞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또 서요 또. 이거 경기권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서울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얌전하게 운전을 하셔가지고 잘 못 느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엑셀을 밟아서 바퀴가 회전할 때까지 마찰이 발생하잖아요. 이때까지의 시간차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기존의 내연기관의 타이어와 전기차의 타이어가 달라요.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온 거 제가 봤는데 아이오닉 5 타이어가 터져서 공업사에 갔는데 타이어를 못 바꿔갖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대요. 왜냐? 특별한 타이어를 쓰니까. 이게 다른 타이어인 거야. 그러니까 타이어 안에 이 회전축과 타이어 간의 마찰을 줄여주는 뭔가가 있대요. 하나 더 들어있대요. 근데 이게 전용 타이어일 거 아니에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 자, 그럼 타이어 회사에서는 타이어를 어디에다 먼저 줄까요? 자동차 제조업체에 먼저 줄까요? 정비업체에 먼저 줄까요? 자동차 회사. 자동차 제조업체에 주겠죠. 네네. 왜냐하면 일단 차가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물량이 딸리는 거예요. 여기 이름부터 좀 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지금 책에서 소개한 타이어 회사는 굿이어. 굿이요. 얘네는 오래된 타이어 회사인데 네. 이걸 요 시장에서 좀 입시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다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들이 되게 많고 국내 타이어 회사들도 전기차용 제품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 경쟁이 되게 치열하겠죠. 하지만 최근에 매출 상승세나 M&A를 통해서 지금 힘을 키우고 있는 회사 굿이어를 계속 소개를 했고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이버 트럭의 타이어가 굿이어예요. 이런 얘기하면 막 혹하죠. 혹하는데요. 네, 제가 요즘에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혹할 만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전기차 타이어 미쉐린 말고 뭐 한국 타이어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굿이어 끼 들어갔네. 굿이어 타이어? 이렇게까지 타이어 회사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뭘 말씀드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회사는 설명을 드리면 왜?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회사냐면 가건물 회사? 가건물 회사요? 감이 안 오죠? 네, 전혀 다시 하나 더 단서를 드리면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우리 진료소 가면 옥 외에 가건물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그쵸. 건물이라기보다는 좀 텐트 같은 우리나라 이렇게 텐트 같이 해놓는데 미국 그 뉴스 최근에 요즘엔 많이 안 나왔는데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 뭐 뉴욕이나 대도시에 보면 하얀 방역복 입고 이런 가건물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건물을 지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막 깔아놓고 거기다가 환자들 밀어놓고 못 나오게 하고. 근데 그런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그 주택이라고 할까? 그런 가주택 요런 설비와 그런 주택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부터 윌스콧 모바일 미니 홀딩스. 이름이 되게 기네요. 네, 길고
그리고 아마 이건 책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금 급작스러운 상황이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떤 공간이 필요할 때 그 공간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설비 업체. 근데 실제로 매출 성장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예를 들어서 팬데믹을 말씀드린 건데 어떤 건설 현장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뭘 말씀드립니까? 국내에서는 건설 현장 가시면 한밭집이라고 맞아요. 해서 네. 텐트로 된 밥집도 있고 근로자용 식당도 있고 뭐 간이 화장실도 있고 이게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은데요. 요걸 조금 더 정교화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게끔 해주는 회사.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수요가 많은데 미국은 어마무시하죠. 특히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인프라 투자잖아요. 아, 이해가 되네요. 인프라 이제. 투자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공간을 실제로 구현해 줄 수 있는 업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최적의 회사. 아, 이게 그렇게 연결되네요. 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리면 전혀 모르는 회사예요. 안 그래도 지금 뭐 국내 뭐 삼성이나 이런 데도 다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있잖아요. 다 연결되겠네요. 그럼요. 거기랑.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기업은 항상 이게 제가 종목명이 길어서 잘 못 외우는데 늘 머릿속에 얘는 돌아요. 이 기업이. 아, 이게 가건물 딱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전혀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는데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포텐이 터질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성장세 지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 그리고 한 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랩홀딩스. 아, 그래.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대표님도 한 번쯤 다뤄볼까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 잘 알죠. 네. 여기 뭐 워낙 이슈가 많고 네. 관심 너무 많고. 워낙 주가가 떨어져서 요즘에 관심이 없어요. 주가가 2달러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동남아시아의 애플과 같은 회사가 아닐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랩은 그냥 동남아시아의 승차 공유 플랫폼 업체예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주호 앵커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승차 공유 플랫폼 업체가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동남아시아 지역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특히 섬이 많은 회사들, 나라들,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섬이 많다 보니까 은행이나 금융 이런 서비스 되게 약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랩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해요. 다양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량 공유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또 음식 배달,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그랩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그냥 단순하게 미국에 우버가 있다면 동남아에는 그랩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특히나 주가가 너무나 떨어져 있다. 매력적이라고 할 필요성 그냥 거저 2달러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예전에 그랩을 동남아의 우버라고 많이 표현을 그렇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그랩이 슈퍼앱을 지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랩은 이 하나의 앱에 우버 들어가 있고 토스 들어가 있고 배민 들어가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앱 하나로 온갖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랩도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한 번쯤 살펴볼까 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